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방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방송입니다. 74쪽에 경로당 사회공사활동입니다. 지금 세부 자료에 보니까 281개소 경로당 총수가 어떻게 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82개소입니다. 282개소인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로당은 281개소. 한 개소는 뭔가요? 신청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 아파트에 이제 설립을 하면 저희가 경로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신청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 네. 수가 총 몇 개냐? 282개인데 지금 신청 281개소가 되어 있어서 이거 예산 편성할 당시에 281개 기준으로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를 잡으셔서 그러면은 한 경로당 100만 원씩 드리게 되는 거예요? 월 10만 원 했습니다. 일괄리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책정되면 월별로 매달 이게 우리 지금 하는데 일괄 네. 이거 이번에 수령된 거를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그게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사실 경로당의 어떤 운영비 차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어떠한 수익자 부담을 위해서 본인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하는 활동한 실적만큼만 드리는 사업인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달이 10만 원씩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일괄 이렇게 100만 원을 목돈으로 주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급 방법은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목돈의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한 실적에 의해서 일어난 지급이기 때문에 목돈의 방법은 아니고 월 매달 10만 원 지급하는 게 저는 지급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8월까지는 다 9월 10만 원씩 지급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방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방송입니다. 74쪽에 경로당 사회공사활동입니다. 지금 세부 자료에 보니까 281개소 경로당 총수가 어떻게 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82개소입니다. 282개소인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로당은 281개소. 한 개소는 뭔가요? 신청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 아파트에 이제 설립을 하면 저희가 경로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신청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 네. 수가 총 몇 개냐? 282개인데 지금 신청 281개소가 되어 있어서 이거 예산 편성할 당시에 281개 기준으로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를 잡으셔서 그러면은 한 경로당 100만 원씩 드리게 되는 거예요? 월 10만 원 했습니다. 일괄리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책정되면 월별로 매달 이게 우리 지금 하는데 일괄 네. 이거 이번에 수령된 거를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그게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사실 경로당의 어떤 운영
안전이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활동한 실적만큼만 드리는 사업인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달이 10만 원씩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일괄 이렇게 100만 원을 목돈으로 주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급 방법은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목돈의 부분은 그 어쨌든 간에 그 군인들이 신청하는 실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급이기 때문에 목돈의 방법은 아니고 월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그 지급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8월까지는 다 9월 10만 원씩 지급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75조 77조개요. 지금 중증장애인 특정 차량 유지비 9월은 뭐고 3월은 뭐죠? 이게 9개월치, 3개월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인건비에 대해서 1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인건비 성격은 또그 감액하는 관계로 13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2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좀 못 받게 된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당초에 150만 원으로 좀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주간센터 운영을 보니까 도예 활동 강사비가 3개월씩 이거 왜 처음 올 본 예산 세울 때 전체를 1년치 안 세우고 이걸 2회 추경으로 넘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이제 환경인가 이런 걸 따로 전할 때 사업비를 신청을 하는데 그 당초 예산에서는 그 다른 부분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나요? 연간 당초 부분은 이제 연간으로 들어오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추가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부분이 그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신청을 받아서 좀 해주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신청이 할수록 없으면 아니 그분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분석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신청된 부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자꾸 모으시나 본데 왜 3개월치를 이렇게 따로 추경에 잡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당초에서 본 사업에 이 부분을 그 장애 주간센터에서 다른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 부분이 지금 3개월 동안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연간 계획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짰으면 본 예산에 그거를 책정을 했으면은 추경에 굳이 3개월치를 따로 안 잡아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갈 부분인데 저희도 하다 보면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용자들한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다시 더 사업 추경에 좀 추가 사업을 내겠습니다. 도예 활동은 원래는 연간 계획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됐다? 그런 일이니까. 맞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반기에 안 했어요? 이번 일은 안 했습니다. 새로 생긴 가운데예요. 그럼 이게 왜 활동?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의 강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경을 수고하셨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추경성 의원께서 그 진행한 유지를 갖고 이전 과장께서는 이해가 되고 사전에 아니 사후에 청원을 추구를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희망성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감이 안 잡혔다고 말씀하시니까는 이 사회복지과도 지휘가 끝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답변이 더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피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강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문에선 전력상 저는 이제 국토비 보조 사업이 진행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하다 생각되는 것은 뭐 바뀐 시책 내용이 바뀌었나 해서 네. 14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 준비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다음 이제 도사업이 아니라 시사업을 병행이 되는 거예요. 도사업이 다 없어지고 시사업 순시기만 있기 때문에 시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바뀌었나 봐요. 법이 사업입니다. 근데 시사업은 좀 저거 됐잖아. 소비가 7,800, 이게 조금 냉정한 거네. 조금 냉정한 거.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은 집행이 된 건가요? 이렇사죠. 네, 이거는 성립전에서 1,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표시가 없길래 나 그걸 받은 것 같은데 표시가 없길래 성립전이라고 표시가 없길래. 정말 장애인 휴가보호센터 관련돼서 78페이지 장기보호시설, 뭐 주간보호시설, 그 밑에 직업재활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두 군데인가요? 용화사하고 삼보에서 응? 군대 어디? 용화사하고 영화사는 아니고 행복들이하고 미안할 보호자가 두 군데. 이 사항을 보니까는 조금 이제 그 불공교육세 논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시비유자 그 계획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순시비유자가 확정되고 그때 그 다른 사업은 줄어들었는데 이거 국비가 공공교육세가 그러면은 변동이 없고 시비만 확정이 됐길래 이건 당초 계획이 이게 무슨 그 부담 비율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 조금 공표는 그 법이 13% 운영이 됐었는데 조금 그 보존행정 보존 돌봄 예시가 조금 거기에서 조금 부족해서 아직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제 얘기는 이제 뭐 부담 비율이 변경이 된 건 맞는데 부담 비율 같은 거가 제대로 많이 바뀌었나? 최종 시비 부담이 바뀌지는 예, 않는 왜냐면 이제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면 이런 기준으로 다시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시비 부담이 많아요. 변경 대신은 변동이 없는데 이번에 좀 그다음에 이게 부족해요. 어떻게 이제 아까 내년도에는 그 이상이 없고 경로당 그 관련된 사업도 그리고 다른 사업도 좀 보존이 변경이 되는데 이런 식의 보존의 이유가 인원 숫자라든지 이런 게 늘고 주는 가운데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게 또 숫자 개념인데 이것이 부담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부죠. 근데 그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훈상과 용도로 나가는 거 있는데 그다음에 예산계 말씀드리는데 딱이 대역세는 2,950명이라고 나왔는데 2,900명이라고 나온 거면 어제 맞춘 것 같아. 거꾸로 맞춘 것 같아 인원수를. 그래서 그러면은 좀 조금은 좀 유도 있게 지어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연초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임대아파트고 또 입주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보훈 대상자들이 많이 변화를
단순 기초상의 문제가 이 내용에는 2,950명 이 늘은 금액은 즉 많지 않아요. 적은데 내기는 단순 기초 같은 거를 충분히 예상받다고 해서 숫자를 2,809명, 2,805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숫자가 2,950명으로 나와있는데 단순 기초에는 모은 대상자가 그게 좀 확실히 충분하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신경 쓰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 질문해 주시고 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수변입니다. 먼저 72쪽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줄었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무료 경로식당은 이제 두부교실하고 아름실버에 대해서 두 개를 법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름실버에 대해서 보조금을 미신청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미신청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수상하는 그럼 신청할 거를 생각해서 미리 세워놓으셨었다는 건가요? 작년에 이제 그분이 우리 그 식품위생법에 따른 그 급식소에 대한 설치 기준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셔서 그 부분을 제가 감지를 하고 이해해서 이제 보조금을 못하는 부분을 해서 삭감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거교실에서 하는 건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진행되고 아름실버 있습니다. 대학원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리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장애인 신문센터에서 장애인 이동 촬영하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문센터를.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그 촬영에 대한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가 현황과가 틀리다 보니까 운영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용자층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라고는 대부분이 거기에 이제 영유아하고 임산부가 추가됐을 뿐이지 장애인들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어차피 주 이용자층은 지금 현재 장애인 신고센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초반에 교통행정과에서 그에 대한 차량 10대분의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그 장애인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향후의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장애인 약자에 대한 그 부분과 우리 신분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수혜자 측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신분센터는 장애인 등급 1급에 3급에 한정되는 거고 특별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급에서 2급 그리고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특히 65세 노인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임산부 이런 부분들인데 범위가 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신분센터의 운영 중에서 보면은 그 10대하고 저희는 6대인데 지금도 6대 가지고 1급에 3급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다. 만약 그게 기능이 확대가 된다면 그 지금 이제 10대하고 저희가 16대가 운영되는 부분인데 그 이용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위축될 수가 없다.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 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 상태에 있어서 운영할 때 상당히 우리 장애인 1급이나 3급 대상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관련 법을 보고 봤을 때도 저는 각기 운영하는 부분으로 분명히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영 면에서는 우리 시에 그 법정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법정 대수가 몇 대가 되세요? 14대로 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신고림센터
보호센터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6대가 운영 중이에요. 근데 지금 10대가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포시의 장애인 숫자를 감안해서 법정 대수가 나오는 건데 법정 대수도 넘어갈 뿐더러 지금 오히려 이용자들이 편안해질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새로 생기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요금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는 장애인복지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용자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거라면 이용하기가 수월해지겠지만 지금 10대가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아닌 새로 생긴 곳에서 뭐 도시공사가 될지 시가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운영됐을 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거기다 비싸면 이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벌써 6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그 위축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복숭아 시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이 오셔갖고 아마 금년도에 일단 10대, 내년도에 4대, 그래서 14대 차량을 확보하고 또 어제도 오셨어요 사실은. 어제도 오셔갖고 차량만 확보가 되면 뭐냐 센터라든지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확답을 받고 돌아간 걸로 아는데요. 지금 문제는 한번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양측이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양측이 다 각자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불러서 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거기도 자기들은 따로 만나셨죠? 아니 그렇죠. 제가 알기로 지금 저는 참 답답한 게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같은 일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오셨었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에 위한 법정 대수가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아닌 말로 이제 요구를 하시고 그런 집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김포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지회가 생긴 건 김포시 지회가 생긴 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지회장한 거는 김포 분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김포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포시에서 행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6년 동안이나 운영되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들어야 현실적인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장애인 심부름센터 분들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법정 대수라는 게 과마다 틀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경기 도내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법정 대수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수를 전부 뽑아왔거든요. 지금 전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채워져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시는 법정 대수가 14대인데 지금 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대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법정 대수보다도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떼쓰고 한다고 해서 10대를 무조건 약속해놓고 10대 그냥 세워놓으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도 없고 운영 방법이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 10대 사줘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덜커덕 예산 세워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비운영되고 있는 심부름센터에 대한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좀 더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어차피 시비가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고. 그거는 의견이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걸 통합해서 작년에 얘기 나왔을 때 작년 9년이구나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네. 의견 제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네. 다만 이제 교통과에서는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자기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이거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이런 그러니까 같은데. 저 운영 방법에 대한 거를 그쪽에서 난색을 설명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쪽의 말도 한번 들어야 됩니까? 정작 김포시에는 장애인 단체들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가뜩이나 실제 운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분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와서 떼쓰고 소리 지르면 그쪽이 보여야 되는 의견이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과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 이용자층이 장애인들이라면 복지과 소관입니다. 네. 그럼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나 몰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거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서가 전혀 틀립니다. 같은 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 자체가 틀려요. 그렇지만 주 이용자층에 대한 거는 복지과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이용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대수 쭉 10개 사가지고 갖다가 세워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네. 또 수요자 측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제일 적당한지를 자꾸 검토해보고 싶어요. 지금 교통행정과를 하기 전에 여쭤보는 건 어떤 좀 복지과에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복지과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누구를 믿고 운영을 하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 현황도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계장님 오셨을 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셨겠죠 물론 계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 나왔다라는 게 제가 그들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과 의견을 들으려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네, 통합 운영을 이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낸 바이 있어요. 의견을 네, 내셨습니까? 보니까 있네요. 의견은 내셨는데 그러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 아니 그거는 뭐 아직 그 결론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10대가 당장 올라왔잖아요 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개를 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수님한테 수고하셨고요. 더 지혜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신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아까 전에 그 윤수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급식, 무료 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셨나요? 네. 이 2011년도에도 똑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아름실버대학에서 무료 급식에 대한 급식비를 요청을 하셨다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때도 반대하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2012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조건이 충족이 돼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미리 세우셨던 건가요? 그런 일입니다. 작년에 이제 교단 결성 때 삭감한 것만큼 2012년도에는 삭감하면서 그 충족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충족을 한다 해서 계획이 올라와서 세우신 부분입니다. 2012년도 국내에서는 세우실 때도 충족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걸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2011년에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한 그런 상황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세운다는 거는 이건 좀 부서에서 잘못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그 비록 동행했는데
올라온 거는 제습기에 관련한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지금 2011년도 12월에 주문이 난 거면 진짜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제습기가 10개씩 필요한 정도라면 어떤 그 중공하는 데 있어서 건물 준공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뭐 그런 쪽에 기술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기술적인 검토는 기술 분야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그 부분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준공하고 난 다음에 단지하에 있어서 노래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결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로 부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습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10개의 제습기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적인 그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신축 건물이 지나다 보면 별로 부분 현상도 없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른 시설에서도 제습기 부분을 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이제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습기를 10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를 계속 처음이라서 결과가 생겨서 그렇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당초부터 그 봉안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습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에 대한 문제가 근데 이제 거기가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그냥 흙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채광도 잘 되고 다만 그래도 설계 뭐 저도 이제 설계 다 나왔을 때 이제 갔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 보니까 공조 시설이 있더라고. 냉난방이 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 넣냐 했더니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감리나 감리나 이런 부분과 갖고도 이렇게 했는데 워낙 위치상으로 채광도 잘 되고 환기가 잘 돼서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올해 한번 여름을 지나보자 했는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 벌레 현상이라는데요. 물방울 맺히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거기 지금 다시 뜯어서 공조시설을 넣긴 그렇고 제습기 정도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래서 제습기를 이번에 추경을 계상을 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맨 처음서부터 그런 걸 제거는 뭐 공조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바람직할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설계에서부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도 그런 시설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었는데 설계상이 빠져 있었다. 그럼 그건 분명히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에 와서 임시 방편적으로 제습기를 10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비가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제습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다. 근데 지금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거죠, 제습기. 그냥 자산으로 남는다? 그러면 또 다른 데 필요하다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기구도 아닌 거잖아요. 계속 이게 그냥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인 거잖아요. 제습기라는 거는 그 실내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있을 때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열대를 돌리는 데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기구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습기의 소비 전력은 2,700kW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기료만 약간 상품 부분이 왜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설계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좀 검토가 됐고 이런 것들이 미연에 좀 알게 돼서 사전에 좀
돼도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어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원 의원님. 강제로 시키니까. 네. 질의하세요. 예, 수님. 수님이 이 질의를 잘 해주신 거예요. 제습기를 이제 사서 가동을 하면 습기는 제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부실이죠. 그죠? 부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습기 여름에만 이제 발생되죠. 겨울에는 발생이 안 됩니다. 이 습기 자체가 전류가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지 제습기를 해서 24시간 계속 틀어놓으면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이 되냐고 보는데요. 이건 과장님은 탓하자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네요. 네, 위탁을요.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혹시? 그 공간장소리요? 네. 이 설계업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것까지 파는 거 그거 혹시 모르세요? 지금 제가 몇 번 풍무동도 그렇고 양촌면사 주민센터도 그렇지만 모 S사가 거기다 이제 독점 의식을 하더라고요.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설계사라는 것은 오케스트라로 비교하면 지휘자예요, 지휘자. 그 설계 핵심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S사는 설계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없어요, 직원으로. 그리고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이 설계를 빼먹는 거예요. 그 인적 자원이 좋았대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다 이탈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설계하면서 우리 풍무동도 문제 생겼고 또 양천면도 그렇고 또 여기도 혹시 거기가 아닐까라는 제 우려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랑 별도 나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다시 보완 시공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 부분에 있어서 그 금소에 이제 공도가 있는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 증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중복이 작년에 나왔는데 네. 올해 이제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지금 상황은 이제 도로공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그 개소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보완책 같은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 국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우리끼리 필연적으로 계산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그건 그 사후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지금 이제 습기 안 생기잖아요. 장마철 지나서 6, 7, 8이 많이 생기죠. 부시공사. 이제 9월달 태풍도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집기를 구입하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설계 부실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좀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도시공사가 할 때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600 했다가 나중에 이거 제습기로 24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이나 다시 또 재교환하고 해야 돼요. 예, 부시공사 아파트에서 현관에서 제습기들을 많이 설치해 줍니다. 그 보수하기 전에 그 건설 시공사에서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윤상희 과장님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예산이 1,500 정도 삭감됐는데 저소득 노인이 줄어서 그러는지 72페이지. 예. 이 부분
얼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도시라고 아름다운 필로데이에서 사업 신청했었는데 그룹들과 같이 아름다운 필로에서 기준 조건 필요로 돼서 지금 그걸 가면서 상황이 되겠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수로만 지정이 되지 그 배달을 하는 그런 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정이 못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 식수의 문제로 인해 어쨌든 이 재가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거 아니면 네. 이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발굴해내서 다른 사람들 결론은 그런 부분인데 다른 부분으로 대체해서 재가노인들한테 반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어떤 식으로 되면 불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인원이 혹시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그분들이 네. 20명 정도. 20명 예, 정도. 주거도시는 50명 정도 하는데 저희는 20명 정도. 저소득 재가노인이 과연 그 정도 인원이 실질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사각지대를 한번 파악할 수가 있네요, 과장님.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국민센터에서도 많이 이렇게 식사 저희가 반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연기화해서 좀 시간이 77페이지 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관련해서요. 1급 장애인 현재 저희 시에 몇 명이 등록돼 있어요? 1147명 되는 그럼 이 사업이 전에는 시행되지 않았었죠? 예산 확보에 뭐 처음. 아니 사업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네. 17페이지 밑에 거랑 같은 맥락이 그 사업인데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그 중증 환자들한테 103시간을 지금 국가하고 구비하고 지원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3시간에 대한 부분이 2월 굉장히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대부분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 사업으로 10시간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00명이라는 것은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죠?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아니죠? 그분들이 신청을 한 그 100명 중증 장애인분들 위해서. 장애인들 만 12세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뭐 다른 별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분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 다른 지역은 만 6세 정도 하는데. 저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인천의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만 5세, 6세 이후로 합니다. 그래서 만 그럼 12세 이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어리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이 더 미쳐야 되는데 제가 6세인데 우리 6세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지원 대상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뭐 수급 자격 심사 결정을 다시 하나요? 1급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하면은 바로 그냥 다 별도 심의하지 않고요. 심의를 받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 추가되는 분들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선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경 실장님이십니까? 네, 정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황위원입니다. 일단 76쪽에 김포시 추모공원 시민역 개설공사 이제 언제 준공이 되시죠?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2010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보안상에 따라서 중공을 못하고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보안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보안상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지진도가 저희가 대형 버스가 이제 가야전 하나 우회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초에는 2차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버스가 달리기에는
일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 지정된 경기도가 관련 도로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고 신호등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모공 시민을 대상화됐다고 그런 때의 계획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시민로 공사를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당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관리 감독 기관에서 저희 한 부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감독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시간입니다. 74쪽에 경로당 서해공사활동입니다. 세부 자료에 보니까 281개소 경로당 총수가 어떻게 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82개소입니다. 282개소인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로당은 281개소. 한 개소는 뭔가요? 신청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 아파트에 이제 설립을 하면 저희가 경로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 네. 수가 총 몇 개냐? 282개인데 지금 신청 281개소에 대해서 이거 예산 편성할 당시에 281개 기준으로 제가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를 잡으셔서 그러면은 한 경로당 100만 원씩 드리게 되는 거예요? 월 10만 원 했습니다. 일괄기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책정되면 월별로 매달 이게 원래 지금 하는데 일괄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령생 거를 100만 원을 일괄기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그게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경로당 서해학동대는 사실 경로당의 어떤 운영비 차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어떠한 수익자 부담을 위해서 본인들이 한 만큼에 대한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하는 활동한 실적만큼만 드리는 사업인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달이 10만 원씩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일괄 이렇게 100만 원을 목돈으로 주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급 방법은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목돈의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한 실적에 의해서 일어난 지급이기 때문에